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두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건강식품인 표고버섯에 대해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표고버섯의 효능, 올바른 섭취 방법, 주의할 점, 그리고 추천하는 요리법까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동의보감에 나오는 표고버섯 관련 내용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표고버섯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볼까요? 표고버섯은 베타글루칸이라는 강력한 면역 강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성분은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감기나 독감 같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며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 환절기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면역체계는 우리 몸을 지키는 중요한 방어막 역할을 하며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면역체계의 활성화는 단순히 질병 예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의 베타글루칸은 특히 자연살해 세포 NK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암세포를 포함한 비정상적인 세포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입니다. 이처럼 표고버섯의 면역력 강화 효과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에는 렌티난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항암 효과가 뛰어나며 특히 위암, 대장암, 간암 등의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암 치료와 병행할 경우 치료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렌티난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동시에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의 전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렌티난이 특히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와 함께 사용될 때 그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고버섯이 자연적인 항암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많은 이들에게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또한 렌티난은 항암 치료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고 환자의 전반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LDL 콜레스테롤, 즉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현대 사회에서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콜레스테롤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의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방해하여 자연스럽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에리타데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압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고혈압 환자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분입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은 항염 작용이 있어 염증으로 인한 다양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염증은 많은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억제하는 것은 건강 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의 항염 효과는 주로 베타글루칸과 같은 다당류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러한 성분은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신체의 자가 면역 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항균 작용도 뛰어나 감염성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표고버섯은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특히 피부 질환이나 소화기 계통의 감염을 예방하는 데 유익합니다. 이러한 항염 및 항균 효과는 표고버섯을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고 주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현대인들은 실내 생활이 많아지면서 비타민 D 부족을 겪기 쉽습니다. 표고버섯을 섭취함으로써 이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피부 세포의 손상을 막고 노화 과정을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항산화 물질은 자유라디칼로 인한 손상을 억제하며 이는 피부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표고버섯에 포함된 셀레늄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여드름 같은 피부 문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올바른 섭취 방법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을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건조된 표고버섯은 신선한 표고버섯보다 영양 성분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D 함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햇볕에 건조한 표고버섯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 표고버섯은 물에 불려 요리에 사용하거나 차로 우려내어 마실 수 있습니다. 건조 표고버섯은 또한 감칠맛을 더욱 강하게 해주어 요리의 맛을 한층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표고버섯을 건조시켜 섭취하면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가 농축되어 몸에 더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운 계절에는 건조 표고버섯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조 표고버섯을 물에 불려 사용하면 부드러운 식감과 풍부한 향을 즐길 수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 표고버섯은 생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상 충분히 익혀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표고버섯은 퓨린 함량이 높아 통풍 환자에게 해로울 수 있으며 또한 일부 사람들에게는 생으로 섭취했을 때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익히면 소화가 더 잘 되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특히 비타민 D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익혀서 섭취할 때 더 효과적으로 흡수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은 반드시 요리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충분히 익히는 과정에서 표고버섯의 풍미가 더 진하게 우러나와 요리의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표고버섯을 기름에 볶아 섭취하면 지용성 비타민이 더 잘 흡수됩니다. 이 방법은 특히 비타민 D를 효율적으로 섭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지방에 용해되기 때문에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체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따라서 표고버섯을 볶음 요리로 섭취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볶음 요리는 표고버섯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맛을 풍부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표고버섯의 쫄깃한 식감과 깊은 풍미는 기름에 볶았을 때 더욱 잘 살아납니다. 또한 다른 채소나 고기와 함께 볶아 다양한 영양소를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표고버섯을 말려 차로 우려 마시면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 물 1리터에 건조 표고버섯 56개를 넣고 끓여 우려내면 됩니다. 표고버섯 차는 맛이 부드럽고 향긋하며 특히 겨울철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고버섯 차는 하루 한 잔씩 꾸준히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표고버섯의 항염 효과가 몸 전체에 작용하여 피로 회복에도 좋습니다. 차로 섭취하는 것은 표고버섯을 쉽게 일상에 포함시키는 방법 중 하나로 바쁜 현대인들에게도 적합한 섭취 방법입니다. 표고버섯의 섭취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효능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들입니다. 표고버섯은 과다 섭취 시 배탈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은 50지 정도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특히 표고버섯의 다량 섭취는 퓨린의 축적으로 인해 통풍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표고버섯에 포함된 다당류는 소화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과다 섭취 시 복부 팽만이나 설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어린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사람들은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표고버섯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했을 때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섭취 시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 알레르기는 드물지만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특히 어린이와 노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고버섯을 처음 섭취할 때는 소량으로 시작하여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표고버섯은 특정 건강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피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표고버섯에 포함된 퓨린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퓨린은 요산으로 대사되며 요산의 축적은 통풍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이 약한 사람들도 표고버섯 섭취를 주의해야 합니다. 표고버섯은 신장을 자극하여 배뇨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의사와 상의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표고버섯을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을 몇 가지 추천드리겠습니다. 표고버섯 볶음. 재료 표고버섯, 양파, 대파, 마늘, 간장, 참기름, 소금. 조리법 표고버섯을 얇게 썰어 기름에 볶습니다. 양파와 대파, 마늘을 함께 넣어 볶아 향을 내고 간장과 참기름으로 간을 맞춥니다. 마지막으로 소금으로 간을 조절합니다. 표고버섯 볶음은 간단하면서도 맛있게 표고버섯의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요리입니다. 양파와 대파는 표고버섯의 풍미를 더욱 돋우며 마늘은 항염 효과를 더해줍니다. 이 요리는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며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 차. 재료 건조 표고버섯 56개, 물 1리터. 조리법 물에 표고버섯을 넣고 1015분간 끓입니다. 하루에 한 잔씩 마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표고버섯 차는 차가운 계절에 특히 좋으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조 표고버섯을 사용하면 비타민 D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 건강 유지에 매우 유익합니다. 또한 표고버섯 차는 카페인이 없어 잠들기 전에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표고버섯 된장국. 재료 표고버섯, 두부, 다시마, 된장, 대파, 마늘. 조리법 물에 다시마를 넣고 끓이다가 건져내고 된장을 풀어줍니다. 표고버섯과 두부를 넣고 끓이다가 대파와 마늘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표고버섯 된장국은 한국인의 전통적인 국물 요리로 건강한 식사를 완성해줍니다. 표고버섯의 풍미와 된장의 깊은 맛이 어우러져 진한 국물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특히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영양가가 높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표고버섯을 식용이라 하여 식욕을 돋우고 기력을 회복시키는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의보감에 따르면 표고버섯은 장을 따뜻하게 하여 설사를 멈추게 하고 기운을 돋우며 피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기를 보충하고 기침을 멈추게 하며 소화 불량에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의보감은 한국 전통 의학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문헌으로 표고버섯의 건강 효능을 오랜 세월 동안 인정받아 왔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를 보충하는 음식으로 겨울철 건강 관리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학에서도 표고버섯의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 효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의 다양한 효능과 올바른 섭취 방법, 주의사항, 그리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요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표고버섯을 꾸준히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